지난번에 청년 세대가 취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안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제2탄입니다. 이제 학기가 다 끝나고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취업하는 계절이죠. 재미있는 현상은, 재밌다고 그럴 수가 있나, 황당하다고 그럴 수가 있나. 이제, 각 업체에서 교수를 통해서 이제, 학생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 학생이 여기에 잘 맞겠다. 그래서 이제 학생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보내죠. 보내서 면접을 보고 나면은, 많은 학생들에 대해서 그 기업체 대표들의 의견이 황당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면접을 보고 서로 의견이 맞고, 그래서 일을 하자. 그랬는데, 돌아가더니,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다든가, 아니면은, 하기로 했는데, 한 2, 3일 일을 하다가 갑자기 또 연락이 없다든가, 이런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추천한 교수들도 난감해하고, 또 기업체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적인 현상, 이게 이제 한국에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세계적으로 보통 이제 MZ세대라고 그러죠. 보통 25살까지를 G세대라고 그러고요. 26에서 41살까지를 이제 M세대,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러죠. 이 20, 30대 청년들한테 일자리가 어떤 의미이고 또 일자리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퇴직이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Great Resignation이라고 하는데요. 자발적으로 대규모로 퇴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영국의 런던 대학의 경영학대학원의 앤소니 클러치 교수가 처음 이 용어를 2001년에 사용했는데요. 종업원들이 이제 대규모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고 어떤 경기가 불안할 때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퇴직할 때 대규모 퇴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2021년 그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중간부터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했을 때 아마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여러 일들이 유연성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일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게 했고 주로 이제 보건의료 분야나 서비스업, 교육 분야 이렇게 대면 업무를 하는 곳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퇴사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설문조사에 보면은 뭐 임금이 안 오른다, 아니면 재택근무를 못하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 직업에 불만족이다, 뭐 경력 개발, 나의 성장 기회가 별로 없다, 아니면 그 근무 환경이 너무 나한테 안 맞다, 적대적이다. 그러니까 근무 환경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이유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이유들은 뭐 그 이전에도 계속 있었으니까요. 근로자들의 불만 사항은.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로 같이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2000년 12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터지기 시작할 때부터 2021년 2월까지 퇴직률은 2.4% 이하였습니다. 거의 퇴직률이 없었죠. 없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20년 봄에 해고가 8%였습니다. 해고율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게 8%였는데 자발적인 퇴직률이 1.6%였거든요. 그런데 2021년 봄을 지나면서 수백 명씩 퇴직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까 클러치 교수가 얘기한 대규모 퇴직, Great Resignation이라는 게 그때부터 이제 언론에 큰 뉴스거리가 되고 있죠. 작년 3월에 이제 PCW에서 조사한 글로벌 조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46개 나라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20%의 근로자들이 곧 퇴직할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한 일시적인 아니면 또 지역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여기에 더해서 작년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조용한 퇴직이라는 quiet quit라 그러죠. 영어로 quiet, 조용하게 일을 그만둔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정신역증은 원래 work to rule입니다. 그러니까 룰, 규칙에 따라서만 일을 한다는 거죠. 내가 계약한 내용만 일을 하고 그 외에는 일을 안 한다. 이게 정식 용어인데 이제 작년 중반부터는 뉴스에서는 이제 조용한 퇴직, quiet quit라고는 이런 용어로 좀 쓰고 있죠. 이것이 이제 언제부터 화제거리가 됐냐면 2000년 작년 여름 정도에 틱톡에 한 20대 근로자가 이것을 틱톡에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청년들이 나도 조용한 퇴직을 한다. 나도 조용한 퇴직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가서 그냥 최소한의 시간과 계약된 시간과 정해진 일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갤럽 조사가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갤럽이 이제 근로자들을 조사했는데 50%가 나도 조용한 퇴직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2021년 12월에 사람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딱 받는 월급만큼만 일한다. 이 비율이 70%입니다. 그 중에 20대가 78%, 30대가 77.1%, 40대는 60%, 50대는 40%. 그러니까 젊은 MZ세대가 특히 이렇게 조용한 퇴직, 이런 게 하는 게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작년 말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죠. 그죠?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막 이렇게, 이자율이 오르고, 또 그래서, 회사마다, 모든 직종의, 모든 분야의 회사마다 어려워지니까 대규모 퇴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해고가. 그죠? 대규모 해고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칩니다. 30에 한 달 안에, 회사 규모가 어떻게 되든 50명 이상 해고하는데 그게 회사의 10%지 20%에 해당될 경우 대규모 퇴직이다. 아니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한 달에 500명 이상 해고할 경우는 대규모 해고 현상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대규모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이 돈이 많이 몰리면서 주가가 뛰고, 그러면서 고용을 적극적으로 늘리던 기술기업이라 그러죠.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해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페이스북인 메타, 아마존, 이런 회사들도 하고 있고요. 구글도 어젠가 그저께 뉴스에 올해 대규모 해고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하고 유일하게 애플만 아직 해고 발표가 없습니다. 애플은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에 인력을 그렇게 많이 채용을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웬만한 직종을 가리지 않고 웬만한 회사는 다 대규모 해고 대열에 들어섰고요. 특히 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기술 기업들이 주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고 행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현상은 보통 기그워커라 그러죠. 기그워커. 기그는 원래 이제 기그워커는 1920년대 재즈 공연을 할 때 재즈 연주자들이 일회성으로 계약을 하고 그때그때 일을 하는 거를 기기라고 그랬거든요. 기그워커라 그러죠. 그래서 단기 계약으로 껌껌이 계약을 해서 일하는 경우를 기그워커라고 합니다.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했죠. 특히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 유행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스스로 프리랜서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죠? 그리고 회사도 정규직 고용보다는 업무의 성격이 계속 바뀌니까 그때 프로젝트별로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기그워커가, 근로자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되느냐 갖고 논쟁이 많죠. 특히 이제 우버나 이렇게 차량 공유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그 운전자들이 근로자느냐 아니냐, 법적으로 혜택을 받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기워커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유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는 이 프리랜서 경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발적으로 프리랜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는 미국에서 고학력자들이 프리랜서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에 하면은 프리랜서 플랫폼인 업워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들의 법적인 단체는 아니고 일종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단체죠. 자기들끼리 이제 조합을 만드는 거죠. 여기 업워크의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 프리랜서의 26%가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대학원 이상을 나온 사람이 프리랜서 일하고요. 그리고 미국 근로자의 39%, 거의 40%죠. 가 프리랜서 형태다. 그리고 프리랜서들이 만드는 경제 가치 창출이 1,500조 원에 달한다. 그러니까 프리랜서 경제 사회가 됐다는 것이죠. 이 프리랜서 경제가 어느 정도 확대되고 있냐면은 밀레니얼 세대 중 46%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요. G세대는 43% 프리랜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2021년에 미국 통계청 자료에 하면은 2021년 그 한 해에만 540만 개의 스타트업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 전 해에 비해서 한 거의 70% 증가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업워크, 프리랜서 조합 가입자가 2021년에만 300%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 현상을 거치면서 정규직 취직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개별 일을 하는 이런 현상이 늘어나거든요. 이것을 이제 일시적인 유행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근본적으로 일자리의 성격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21세기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이 세 가지 요소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디지털 기술이 너무 빨리 바뀌죠. 이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우리 삶이 바뀌고 그거에 의해서 일의 성격이 바뀐다. 또 글로벌화가 완성되면서 전 세계가 노동시장이 단일화되면서 그거에 의해서도 일의 성격이 변한다. 그래서 기술의 발달과 글로벌화의 완성이 일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이 세 요소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표는 제가 한 10년 전에 만든 것 같아요. 기워커도 나오고 이렇게 특히 미국에서 유능한 프로그래머들이 구글이나 이런 어느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나는 내가 원하는 기간에 원하는 때에 원하는 프로젝트를 일을 하겠다. 그래서 프리랜서 일이 많아지면서 고용인이 고용주를 찾아가는 시대에서 고용주가 고용인을 찾는 시대로 바뀐다. 이런 도표를 10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이미 이런 현상의 조짐은 오래된 겁니다. 디지털 경제가 시작되면서 바로 시작된 거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디지털 패러다임의 모든 현상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기술이 산업화 시대보다 수십 배의 생산성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생산성을 수십 배 올리는 혁신을 이루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SNS 같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이 정보의 흐름을 무한대로 확장해서 권력을 개개인한테 확산시킨다는 거죠. 권력의 보편화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일부만 정보를 독점해서 권력을 갖고 있던 것이 지금 모든 개개인의 국민들한테 권력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사회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권력의 하향화와 생산성의 지수함수적인 향상, 이 두 가지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표도 사실은 예전에는 고용인이 권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고용주가 권력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원을 마음대로 뽑고 그랬는데 지금은 종업원들이, 고용인들이 고용주보다 권력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내가 일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학생들이 인터뷰를 보고
예전에는 회사가 이 취업 준비생을 뽑는 거였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자기가 회사를 또 자기가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인터뷰를 보고 이 회사 직원이 마음에 드네. 이 회사 이렇게 환경이 마음에 드네. 그러면 본인이 내일부터 일하는 거고요. 아무리 명성이 뛰어나고 큰 회사라도 본인이 인터뷰 봤는데 별로 내 취향이 안 맞고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다. 그러면 일을 조건이 좋아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력 관계가 바뀌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차 제가 얘기하는 직업을 쫓아가는 시대에서 직업을 다듬어 만드는 시대, 자아 크래프팅 시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의미가 양쪽에 다 해당됩니다. 권력이 고용인한테 고용주에서 고용인으로 넘어갔다고, 인플로이어에서 인플로이로 넘어갔다고 고용주만 그죠? 인플로이어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취업 준비생들도 이 세계, 이 일의 성격이 변하고 직업의 성격이 변한 세대에 준비를 안 하면은 취업 준비생도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우리 70%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싶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유는 이 취업 준비생들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또 우리 MZ세대, 청년 세대들이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회사들은 인력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예전처럼 인력을 비용, 코스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적 자원은 우리 사업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휴먼 리소스라고 그러죠. HR을. 말은 휴먼 리소스 HR이라고 20, 30년부터 썼지만 진짜 인력을 리소스, 자원으로 생각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이제 그것을 구글이나 이런 테크 기업들이 모범적으로 먼저 인력을 자원으로 보여주는 모델을 보여줬죠. 그래서 고용주들은, 회사들은 인적 자원이 모든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은 이런 일의 성격이 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인력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지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